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본 시리즈 6차전에서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다르비슈가 가지고 있던 일본 시리즈 최다 탈삼진 기록 13개를 14개로 경신하고 9이닝 1실점 완투승을 따냈습니다. 무볼넷 완투를 한 야마모토는 쉘던 노이지에게 솔로 홈런을 맞아 한 점을 내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야마모토가 완투를 위해 138구를 던졌다는 것으로 야마모토는 133구째 공이 98마일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에서의 등판을 끝낸 야마모토는 본격적인 포스팅 절차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오늘 열리는 7차전에서 오릭스가 한신을 꺾게 될 경우 야마모토는 두 번의 일본 시리즈 우승과 올림픽 금메달, WBC 우승, 프리미어 12 우승, 일본 최초의 3년 연속 투수 사관왕과 역대 두 번째이자 65년 만에 3년 연속 사하무라상, 3년 연속 퍼시픽 리그 MVP라는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메이저리그에 오게 됩니다. 야마모토의 어제 등판은 2013년 다나카를 떠오르게 합니다. 다나카는 일본 시리즈 6차전에서 9이닝 4실점 완투패를 당함으로써 30연승이 중단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경기에서 169를 던진 다나카를 호시노 감독이 다음날 7차전에 행가레 투수로 등판시켰다는 겁니다. 다나카는 메이저리그에서 18경기 만에 팔꿈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면 일본 리그의 정규 시즌 이닝이 897이닝인 야마모토는 1315이닝인 다나카, 1268이닝인 다르비슈와 비교하면 혹사가 거의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메이저리그가 인기를 회복하려면 선발 투수가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야구라는 스포츠는 선발 투수가 혼자 경기를 끝내기까지의 역경을 함께하는 게 메인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그는 올해 9이닝 완봉이 지난해 13번보다 7번이 늘어나 20번이 나왔지만 타고 투조의 절정이었는데도 101번이 나왔던 1998년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입니다. 1998년 랜디 존스는 6번의 완봉승, 데이비드 웰스와 그렉 매덕스는 5번의 완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메이저리그는 템파베이가 오프너를 선보인 2018년 이후 선발 투수에 대한 기대감을 박살내고 시작하는 오프너와 불펜 이어던지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샌프란시스코는 글라스볼 투수들이 망하자 선발 5자리 중 3자리에서 오프너를 쓰기도 했습니다. 올해 샌프란시스코 선발 투수가 6이닝 이상을 던진 건 55번에 불과하며 27번으로 절반을 책임진 로건 앱 덕분에 그 정도라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구단 가치가 5위에 달하는 빅마켓 팀이면서도 위험한 선수들로 선발진을 짰다가 로테이션이 박살난 샌프란시스코가 메이저리그 역사에 기록될 최악의 시즌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야구가 사라진 건 타자들의 발전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위 타선이라고 쉬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전력 피칭을 해야 하는 선발들은 가동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선발 야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과거 다르비슈는 휴식일이 충분하기만 하면 129를 던져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야구는 선발에게 더 많은 공을 던지게 하고 있음에도 토미존 수술의 비율이 메이저리그보다 크게 낮습니다. 이에 저는 페이롤 증가를 감수하고 로스터를 늘려 메이저리그가 6인 로테이션을 도입해야 선발 야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놀라게 할 만한 소식이 월드 시리즈를 앞두고 전해졌습니다.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메이저리그 팀들이 선발 투수를 우선시하도록 현재 26인 로스터에서 13명인 투수를 12명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 거였습니다. 맨프레드는 최근의 마운드 운용 방식이 선발 투수의 스타성을 감소시켰고 선발 투수의 이름을 보고 설레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해결책은 정반대로 투수의 숫자를 줄인다는 것에서 놀랐고 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커미셔너는 구단주를 대표하는 자리이며 구단주들은 비용 증가를 싫어하기 때문에 로스터 확장을 반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펜 숫자를 줄여 선발에게 더 힘이 실리도록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주 던질 수 있는 3이닝 투수들을 늘려 기존의 선발 투수를 멸종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맨프레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건 경쟁력 강화 위원회가 그에 따른 후속 대처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먼저 선발 투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공의 반발력을 줄여 홈런에 대한 공포를 줄여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홈런 감소는 메이저리그의 인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한국과 일본처럼 투수에게 그립감을 주기 위해 특수 물질을 공에 첨가하는 방법을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투포수 간 거리를 줄여 투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포수 간 거리는 50피트에서 60피트 6인치로 늘어난 1893년 이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오랜 실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도입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메이저리그는 선발 야구를 위해 투수의 숫자를 줄이려 하고 있으며 투수 숫자를 줄이면서 선발에게 더 많은 공을 던지게 한다는 건 지금의 환경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투수에게 유리함을 주는 조치가 나오게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내년부터 시작된다면 야마모토는 참 좋은 타이밍에 미국으로 건너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프시즌 소식도 정리하겠습니다. 친 보라스 기자인 존 헤이먼은 익명의 전문가 2명과 자신이 예상하는 FA 선발 투수들의 계약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야마모토는 전문가 A가 7년 2억 1천만 달러, 전문가 B가 5년 1억 2천만 달러, 헤이먼이 8년 2억 달러입니다. 블레이크 스넬은 전문가 A가 5년 1억 8천5백만 달러, 전문가 B가 6년 1억 8천만 달러, 헤이먼이 6년 2억 달러입니다. 스넬은 보라스 사단입니다. 선발 투수 15위에 이름을 올린 류현진은 전문가 A가 1년 1,300만 달러, 전문가 B가 1년 1,000만 달러, 헤이먼이 1년 1,200만 달러로 3명 모두 계약 기간은 1년이지만 연봉이 1,000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류현진에게는 메이저리그를 떠날 이유가 전혀 없는 금액입니다. 텍사스는 호세 르클럭이 가지고 있던 625만 달러 옵션을 행사했고 앤드류 히니는 1,300만 달러의 선수 옵션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히니와 텍사스의 계약은 2년 2,500만 달러가 됐습니다. 신시내티는 700만 달러 보상금을 주는 대신 보토의 2천만 달러 팀 옵션을 거절했습니다. 보토는 마지막 계약 시즌을 시작하기에 앞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은퇴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부진한 시즌을 보냈지만 시즌이 끝나기 전 입장을 바꿔 현역 생활을 연장하고 싶다고 한 바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 팀에서만 2,000경기 이상을 뛰고 은퇴한 선수는 데릭 지터, 치퍼 존스, 토드 헬튼, 야디에르 몰리나 4명으로 보토는 신시내티에서 2,056경기를 뛰었습니다. 1983년 9월생인 보토는 1980년 7월생인 넬슨 크루스와 1983년 4월생인 미겔 카브레라가 은퇴함으로써 현역 최고령 타자가 될 전망입니다. 스트로머는 FA를 선언했습니다. 스트로머는 컵스에 남고 싶어 했지만 컵스가 장기 계약을 주지 않자 1년 2,100만 달러 선수 옵션을 포기했습니다. 스트로머는 2021년 매치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컵스는 보상 지명권을 얻지 못하고 스트로먼을 풀어주게 됐습니다. 내년 퀄리파잉 오퍼는 2,032만 달러로 2019년 류현진 때는 1,790만 달러, 2021년 스트로먼 때는 1,890만 달러였습니다.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도 옵트아웃을 사용하고 FA가 됐습니다. 지난해 디트로이트와 5년 7,7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던 이로드는 올 시즌이 끝나면 3년 4,900만 달러 계약을 취소하고 FA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나갈 것이 확실한 이로드를 마감 시한 때 다저스로 보내려고 했지만 이로드가 거부한 바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미러키에서 마크 케나를 트레이드로 데려와
캐나에게 있던 1150만 달러 옵션을 행사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캐나를 영입한 건 캐나의 성구안과 타석에서의 접근법 때문으로 디트로이트는 전에도 어린 선수들에게 멘토가 되어줄 만한 성구안이 뛰어난 선수로 로비 그로스먼과 계약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